자, 지난주에 우리 변형 대표님이 알테오젠을 일단은 제약바이오가 우리가 좀 집중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탑픽이 뭐냐 그랬을 때 그걸 꼭 찍었어요. 알테오젠. 네. 와, 급등했습니다. 자, 알테오젠이 이렇게까지 급등을 했군요. 예상하셨던 게 지금 이제 적중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변수가 하나 더 있었죠. 사실은 뭐 기술 이전에 관련된 내용들이 급등의 좀 원인이 좀 됐었고, 아스트라제네카. 그렇죠.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스트라제네카의 기존 이 임핀지라는 약물로 좀 추정이 되고 있어요. 임핀지 임주도라고 좀 불리고 있는데 위암 치료제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IV 제형제에서 SC 제형제로 가는데 글로벌 제약사가 지금 할로자임에 관련된 특허 리스크가 부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알테오젠을 라이선스 아웃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주는 어떤 효과들은 특허에 관련된 노이즈가 있지만 그래도 알테오젠에 관련된 명확한 어떤 플랫폼에 관련된 기술 이 부분을 특허에 관련된 어떤 우려감들보다는 오히려 기대감이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큰 문제가 잠재적인 리스크가 좀 됐다면 굳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알테오젠을 파트너사로 좀 선정을 했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시장이 우려했던 이 과도한 우려가 일부 좀 완화되거나 충분히 해소가 되는 시그널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뭐 할로자임의 특허 침해는 알테오젠을 좀 타겟으로 하는 것보다는 머크에 대한 그 약물이죠. 지금 키트로다 SC 제형제에 대해서 이게 과연 할로자임의 이 엠다제 특허를 침해했느냐. 근데 이게 자체가 너무나 광범위하게 이 특허에 좀 적용되고 있는 부분들. 근데 이게 다른 약물로 좀 비교 사례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게 과도하게 확장 적용됐던 부분들을 일단 제한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중장기 관점에서 승소 가능성이 좀 굉장히 머크의 입장에서는 높다라고 좀 보는 게 명확할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의 기술 이전 성과로 인해서 뭐 전반적으로는 이게 기술 이전료가 마일스톤을 다 포함해서 한 1조 9천억 원 규모이기 때문에 이게 키트로다 SC 4조 7천억 대비해서는 두 번째로 역대급 큰 기술 이전을 좀 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을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오늘 0.9% 정도 상승하고 상승폭을 일부 좀 되돌리긴 했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이지만 어제 급등을 오늘 좀 잘 저는 구간 소화를 좀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27일 날 아직 뭐 중요한 데이터가 남아 있잖아요. 지금 키트로다 SC 제형제 미니 임상 3상 결과 그러니까 이 부분은 OS 데이터라고 불리고 있는 생존율이 얼마만큼 늘었는가 이게 경쟁 약물이 아니라 IV 제형제보다 얼마만큼 SC 제형제가 더 생존율을 배가시켰는가 그러니까 IV 제형제보다 여러 지표에서 더 우월한 지표가 좀 나와준다면 굳이 힘들게 정맥 주사 맞을 이유가 없는 거죠. 환자 입장에서는 값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SC 제형제를 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의 확장성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정이 이제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27일까지는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종목이 좀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 상황이 사실 장중 이제 신고가를 또 찍어보는 그쵸. 그런 상황인데 아직도 어쨌든 여기서 상승 여력이 있을 수 있는. 네, 추가적으로는 좀 있죠. 네. 가능성을 좀 더 상방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키트루다만 가지고도 알테오젠이 현재 주가가 오늘 기준으로 44만 원인데 키트루다 하나만 가지고도 100만 원 가야 된다. 100만 원 가도 비싼 게 아니다. 왜냐면 이게 로열티로만 1년에 조 단위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이 23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가도 40조 정도밖에 안 되는 건 40조? 한 50조도 안 되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비싼 게 아니라는 평가를 받았었던 것인데 이번 아스트라제네카까지 합쳐지게 되면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지는 거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특허에 대한 이 큰 회사 이 회사가 2조 원대의 계약을 그냥 단순하게 조사도 안 하고 했을까? 충분히 자기들이 조사를 해보고 야 이거는 그냥 해도 돼 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발표를 했다라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불확실성이 거의 해소가 된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데 알테오젠은 항상 보면 아시다시피 어제처럼 막 급등하는 케이스는 많지 않아요. 항상 완만하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조정 주면 사야지 하다가 조정 안 주면서 올라가고 그러다가 한번 뚝 튀고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물릴 각오하고
내가 오늘 물릴지언정 일단은 선발 때는 내보내는, 그러니까 선발 때를 먼저 보내는 전략을 잡아야지 조금이라도 살 수 있는 거지. 저 조정받으면 다시 사야지, 40만 원 이하로 내려오면 사야지 하면 어쩌면 못 살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당 3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것들을 잘 안 사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 버리면 그쵸. 그다음부터는 진짜 크게 빠지지 않는 이상 그쵸. 개인분들은 개인 투자자들 개인들은 사실 잘 그래서 못 우리가 사죠. 황제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100만 원 가면 못 사니까. 50만 원부터 넘어가는 거 한번 네. 또 구경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그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또 중요 일정들이 아직 좀 더 남아 있지 않나요? 굵직굵직한 일정 한 번만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단 27일 날 유럽 페어마키가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뭐 초록 공기가 한 두 종목 정도 관심 있게 보는 게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유한양의 랭라저 병용 치료제가 이 경쟁 약물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대비해서 생존율이 얼마만큼 많이 늘었는가. 타그리소의 기존 데이터가 38.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환자의 어떤 생존율을 평균화 수치화했을 때 이번에 뭐 40개월 이상 오히려 유효지표가 나와준다면 뭐 당연히 타그리소 대비해서 랭라저 병용 치료제가 훨씬 더 좀 효과적인 부분을 입증을 한 셈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시판 허가가 미국, 그다음에 뭐 유럽, 일본이 완료가 됐고 올해 상반기에 좀 중국까지 이제 확정이 좀 되면 거의 대다수 국가에 모두 다 공급하는 수준의 어떤 약물이 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OS 데이터는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 유한양행이 20날 초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체적으로는 얼마만큼에 대한 OS 데이터, 그러니까 생존율 지표의 값이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이 뭐 예상했던 어떤 수치가 뭐 경쟁 약물 대비해서 우월하게 좀 나타내 준다면 뭐 단기적인 어떤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좀 보시겠고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초록보다는 27일 날 여기서 미니 임상 3상 결과가 좀 나오기 때문에 1분기에 FDA 승인 신청했고 이게 뭐 할로제임에 관련된 노이즈가 뭐 최근에 조정이 좀 빌미가 좀 됐지만 대체적으로는 뭐 어제 아스트라제네카 뭐 에로 이후에 저는 뭐 신고가 괜히 신고가 아니죠. 굉장히 좀 크게 수급을 좀 유입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27일에도 굉장히 좀 데이터가 우호적으로 좀 나와준다면 좀 연속성 있는 상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다음에 뭐 4월달에 25일 정도죠. 미국의 아마케 AACR이 있고 5월 30날로 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스코 미국 임상종의학회 이렇게 이벤트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보르노이의 경우에는 3월 25일인가요? 3월 25일 날 초록 발표가 있는데 이게 세부 데이터가 미국 아마케 4월 25일에 이제 최종 데이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기대감으로 좀 반영이 돼서 최근 주가 좀 좋았고 최근에 뭐 특징적이라면 오늘 뭐 코오롱 티슈진이 다시 뭐 인보사 관련돼서 미국에 관련된 승인 이슈가 재차 좀 부각이 되면서 오히려 수급의 연속성도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새 저렇게 급등을 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약바이오가 사실 뭔가 한 가지에 대한 모멘텀이 집중이 좀 되면서 기대 요인들이 커지면 수급이 굉장히 좀 확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기대 요인들은 좀 되겠지만 과거에 사실 그런 신뢰성이 좀 단계 좀 회복이 될까 이 부분이 좀 저는 회의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HLB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HLB가 아직 뭐 명확하게 방향성을 좀 잡고 있지 못하는데 과연 이제 20일로 좀 예정이 좀 돼 있죠. 지금 리보세라닙과 캄렘리주맙의 병용 치료제 미국 FDA 최종적인 허들을 좀 넘는가. 근데 지금 241선을 뭐 돌파하지 못하고 이제 하단에 있죠. 이 부분은 기대감 좀 반영시키고 있는 모습은 좀 아니다. 이 상황은 뭐냐면 시판허가에 관련된 기대치가 낮아졌다기보다는 수급적으로는 만약에 승인이 안 되면 과거처럼 또 하한가 또 몇 방은 또 감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한 심리가 일단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다는 게 좀 명확할 것 같고요. 다만 좀 ESMO에서 뭐 1차 치료제 권고 승인했다는 것은 그거 굉장히 큰 성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뭐 약물이면 논할 가치가 없겠죠. 근데 ESMO에서 뭐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했다는 것은 리버셀라닙에 대한 일부 가치는 평가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쭉 그 관련된 종목과 함께 일정들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일정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약바이오는 신약 개발 일정, 뭐 임상 실험 뭐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좀 일정을 꿰고 있으셔야지 갑자기 뭐지? 그렇죠. 네. 있죠. 일정 모르시면은
임상 실패했다더라 뭐 어쨌다더라 하는 것들에 의해서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게 또 제가 바이오 쪽이다 보니까 또 주의도 필요하실 것 같긴 해요. 자, 정리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 제약바이오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 또 조선 기자재 뭐 하면서 사실 우리 유시환 본부장님이 이제 삼성중공업 최근에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고 엔진 하면서 하나 엔진을 또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네. 물론 이제 오늘 그 조선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 자체는 또 특별한 또 이슈가 네, 있었죠. 이슈가 있었죠. 네. 오늘 하나 엔진이 13% 급등을 하면서 주가 상승을 했는데 오늘 사실은 오늘의 주인공은 하나 시스템이에요. 제가 하나 시스템도 계속해서 주구장창 이 회사 말씀드렸었거든요. 이 2월 달부터 계속 요 오르기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었고 오르고 나서도 하나 시스템은 그 하나 그룹과의 어떤 시너지 효과의 최정점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하나 시스템이 다시 이제 호주의 조선사 오스탈인가요?를 이제 재인수하겠다는 거잖아요. 작년에 이제 9천억을 주겠다고 했는데 인수를 실패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이제 공개 그 인수를 하겠다 선언을 하면서 하나그룹이 이제 3천억 유상증자까지 해서 실탄까지 좀 더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한 1조 원 넘을 것 같아요. 뭐 작년 9천억 실패했으니까 한 20-30% 올려도 1조 한 2-3천억 이상은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미국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필리조선소가 인수를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걸 그렇죠. 이제 감당하기 힘드니까 이 미국 법인을 인수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 입장에서는 거기다가 막 급하게 도크를 설치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미 미국하고 협업이 되어 있는 기업을 인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주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도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 시스템이 좋았고 하나 엔진이 같이 따라 움직였고 뭐 하나 오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그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돌파하진 못했지만 어쨌든 좋은 다시 6만 원을 8만 원대로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엔진 쪽 하나 엔진 이거 싸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오늘 또 대량의 거래가 수반되면서 신고가 종가상 신고가 마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열려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하나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시스템도 충분히 저는 더 갈 수 있다. 이거 뭐 5만 원 이상 갈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그리고 이게 상승이 아직은 초입이다. 전체 흐름을 본다라면 이제 시작이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나오면 분할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면 이제 유상증자 하면 3천억이 적은 돈도 아니고 이거 조금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하나 입장인 것이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유상증자라는 게 어떤 A라는 회사가 빚이 너무 많아서 자본 잠식이 돼가지고 대출을 갚기 위해서 유상증자하는 회사는 버려야 되는 회사죠. 근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주주한테 자금을 조달한다? 이거는 주식시장의 기본 그런 추구하는 목표거든요. 주식시장에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해서 그걸 투자를 해서 성장을 해서 돈을 버는 이 좋은 전 취지의 이 목표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다. 오히려 우리 펩트론 같은 경우 과거에도 그랬고 하나 오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재작년에 작년이죠. 재작년 하나 오션 작년 헷갈린다. 어쨌든 그 조단위의 그 유상증자를 했을 때 얼마나 욕을 많이 했습니까? 이때 당시 2023년도에 잘 가던 회사를 조단위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가가 완전 반토막 났었는데 그러면서 다른 회사가 다 갈 때 못 갔잖아요. 하지만 그게 이제 성과가 나오니까 주가가 2만 원대에서 바로 그냥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그리고 펩트론도 마찬가지죠. 펩트론도 이때 당시에 잘 가던 회사가 갑자기 유상증자 한다고 하면서 주가가 이만큼 빠졌었는데 그 다음에 요때쯤이죠. 이때가 죄송합니다. 이때가 아니라 요때 잘 가다가 이거 펩트론이에요. 죄송합니다. 펩트론 어찌 이상하더라. 펩트론도 보시면 이때 잘 가다가 작년에 유상증자하면서 주가 빠졌다가 그 이후에
기술 계약 맺으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기술 투자라든지 어떤 공장 증설 이런 거에 대한 유상증자는 나쁘게 볼 거 없다. 그렇죠. 네, 긍정적으로 보면서 그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사실 유상증자가 나쁜 예시는 운영 자금이 없다 이런 식으로 대표적으로 금양. 지금 월급 줄 돈이나 뭐 그런 식의 운영 자금이 목적일 때는 분명히 큰 악재인데 이 미래에 대한 이 회사의 미래에 더 발전하기 위한 투자, 증설 같은 그쵸. 이런 것들은 오히려 네.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고 제 3자 배당되면 또 그렇죠. 또 좀 미리 그냥 알고 계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또 알테오젠을 비롯한 제약바이오 그리고 한화그룹 전반적으로 어쨌든 조선의 중심적으로 가고 세계적인 방산 기업이 되어갑니다. 호주에 또 조선이면서 방산이 또 기업을 1조 2천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인수 추진에 대한 의지를 또 밝히고 있어서 야 얼마나 또 세계적인 기업이 되려는가 또 이제 기회를 모으게 되는 또 부분이 있고요. 자 저희 이제 다음 시간에서도 더 좋은 종목들 이야기들로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변영인 대표님 그리고 유창희 본부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